단독 무장한 북한군들이 군사 분계선 방향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갑자기 쾅! 아군 GP로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아군 GP와 북한군 GP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아군 GP에서 가용화기로 사격한 총탄 수가 무려 수백여 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상보다 건강한 남자 권혁수입니다. 오, 술안해. 술 너무 강해.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김민재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리더 진현주입니다. 네, 현주 씨, DMZ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비무장지대 아닌가요? 북한과 엄청 가까이 있어서 위험한 지역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뭐 GOP, GP 복무를 한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들은 바도 많고 관심 있는 분야여가지고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그러면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248km에 달하는 군사 분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에서 DMZ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 이쯤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현주 씨가 가리킨 이 지역을 포함해서 군사 분계선의 기준으로 남북이 2km씩 물러난 이 지역이 DMZ입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새삼 북한이랑 굉장히 가깝다는 게 확 와닿네요. 네, 정말 가깝죠. 그래서 DMZ 안에는 24시간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최전방 감시 초소 GP가 있습니다. 최전방 중에 최전방이네요? 맞습니다. GP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단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정말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일 것 같아요. 아, 군인으로서 사명감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비무장지대는 문자 그대로 군사시설 배치를 비롯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인데요.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수차례 우리 군 GP에 총탄을 발사했고 군사분계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제대로 지켰던 적이 있긴 할까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DMZ가 정말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DMZ에서 벌어졌던 3, 4단 장병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때는 1997년 7월 16일, 갑자기 강원도 철원군에 주둔하던 3, 4단의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군인의 인터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한 28년이 좀 지난 세월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날 기억이 생생한데 1997년 7월 16일 오전 9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DMZ로 가라는 출동 명령이 떨어진 거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DMZ에서 사건이 터졌구나. 신속하게 이제 작전 지원 병력하고 작전 준비를 해서 GP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죠. 가는 그 기간이 짧은 시간인데도 되게 긴장감이 들었고, 아, 정말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아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DMZ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졌나 보네요. 네. 현장에 도착한 김병윤 원사가 처음 본 광경은 전투가 한창인 DMZ였습니다. 언덕에서부터 포연이 일어나고 그 화약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었죠. 대공 광치소는 이미 적 14.5mm 주 타격물로 이미 유리창이 남아있지 않았고 벙커 상황실은 82mm 부관체포에 맞아서 벙커 손실과 통신 선로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죠. GP 상황이 좀 심각했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전쟁터였습니다.
아군 GP와 북한군 GP가 격렬한 교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날 아군 GP에서 K2 소총을 비롯한 가용화기로 사격한 총탄 수가 무려 수백여 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사건은 7월 16일 오전 9시 35분에 시작됐습니다. 이때 육군 3사단 GP 감시 장비에 뭔가가 관측됐습니다. 뭐가 보였죠? 바로 북한군들이었습니다. 단독 무장한 북한군들이 군사 분계선 방향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모두 7명이었습니다. 아군은 계속해서 추적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북한군들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잠복호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분명히 잠복호로 들어갈 때는 7명이었는데 잠시 후에 나오는 인원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뭐죠? 분신술인가요? 뭐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다시 남하하다가 이번에도 잠복호에 들어갔는데요. 사람이 더 늘었구나. 네, 이번엔 4명이 더해져서 총 14명이 됐습니다. 아니 왜 자꾸 많아지죠? 14명의 북한군은 계속 남하에서 결국엔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북한군들이 군사분계선 50m 지점까지 접근하자 아군 GP에서 경고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게 발포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거든요. 교전 규칙에 따라서 경고방송을 먼저 한 거군요. 네, 북한군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시하고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남하하다가 10시 57분경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적이 우리 측 DMZ를 침입한 상황인 거죠? 우리 국군은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교전 규칙에 따라서 2차 경고방송을 2번이나 내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군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남하했습니다. 아니 왜 경고방송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온 거죠? 경고방송을 들었으면 우리 국군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군은 3차 경고방송을 끝으로 적이 이동하는 방향의 100m 전방을 향해서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경고 사격까지 했으면 알아듣고 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북으로 돌아갔을까요? 2차 경고 사격까지 실시하자 북한군들은 감쪽같이 아군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쾅! 아군 GP로 포탄이 날아들었습니다. 북한군이 아군 GP에 조준 사격을 가한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먼저 군사 분계선을 넘은 것도 모자라서 조준 사격까지 하다니요. 아군 GP에서도 대응 사격을 실시했는데요. 가용화기를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아군 GP와 북한군 GP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11시 10분부터 40분까지 무려 30분 동안이나 계속되던 교전을 중지시킨 건 바로 우리의 아군이었습니다. 아군이 먼저 사격을 중지하고 경고방송을 4번이나 내보냈습니다. 북한군 GP도 사격을 중지했고 군사 분계선에 넘어왔던 북한군들도 모두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30분) 동안이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잖아요. 아군의 사상자가 있었을까요? 30분이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인데 안타깝지만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 꽤나 있지 않았을까요? 다행히도 아군에는 단 한 명의 전사자도 부상을 입은 장병도 없었습니다. GP 시설물 일부만 피해를 입었고요. 그럼 북한군은요? 북한군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사건 당일에 구급차 한 대가 적 GP로 진입했다가 떠나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럼 북한군에서는 사상자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1997년 7월 16일에 북한군 14명이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하자 아군이 즉각 대응 사격을 가해서 적의 도발 의지를 원천봉쇄한 이 작전을 육군 3사단에서는 7.16 완전작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적인 군사 분계선 침범으로 시작된 이 작전은
자위적 목적으로 교전 수칙과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정당한 작전이었습니다. 적의 침범을 격퇴하고 총격 도발을 분쇄하여 더 이상 북한군이 도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무력화, 억제했다는 점에서 완전작전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날 군사 분계선을 넘은 북한군의 행위는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도발이었을까요? 이건 제가 100% 확신합니다.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만약에 실수로 넘었다면 우리 군이 수차례 경고 방송을 했을 때 돌아갔어야죠. 심지어는 경고 사격을 가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시정이 양호한 오전에 14명이나 되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특히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무시한 채 남아한 것으로 봤을 때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도발을 감행했던 걸까요? 과거부터 북한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북한 주민 결속과 남한 내의 혼란 조성, 정전협정 무력화, 아군의 대비태세 확인 등의 목적 달성을 추구해왔습니다. 북한군이 아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무시하고 계속 남아있던 7.16 완전작전의 경우도 의도적인 긴장 조성 행위였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3, 4단 GP 장병들이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무장한 적이 14명이나 침입을 했는데 어떻게 규정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그다음에 또 자동 반사적으로 대응할 정도면 대체 얼마나 연습 훈련을 많이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뭉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모든 장병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적을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내가 근무하는 이곳이 뚫리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런 사명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전방에서 근무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비롯해 교전 규칙과 비무장지대 지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었던 덕분에 적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7.16 당시 우리 장병들은 유관과 가용한 감시 장비를 통해서 주도 면밀하게 관측을 했고 교전 규칙과 비무장지대 지형 지물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장병들은 필사직생 굴죽지정이라는 그 백골 정신이 내재가 돼 있어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완전 작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육군 3, 4단은 매년 적의 도발 만행을 상기하고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적을 경멸한 선배 전우들의 백골 정신과 DMZ 완전작전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7.16 완전작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 4단 GP 장병들은 선배 전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단 한순간도 북한군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언제나 안보에 있어서 최일선이자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채의 땅도 적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사명감과 우리가 넘어지면 대한민국이 쓰러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대원 모두가 지키라는 가장 중요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배 전우들의 백골 정신을 이어받아 저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7.16 완전작전에 당시 피탄등을 보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적이 도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매일 되새기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확고하게 갖추겠습니다. 백골구 준비! 백골구 시작! 백골! 주고! 백골! 백사층!